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우스 말씀드립니다. 무중을 발표한 이후에 이틀간 올랐어요. 이틀간 올랐는데 사실 뭐 상한가를 빵빵하게 이제 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인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 뭐 무상했다고 해서 상한가 빵빵 치고 가진 않죠. 네, 요즘 시장 흐름, 무상을 한 기업들 흐름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이틀간 급등만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요 최근 장에서 상당히 그 시세를 꽤 올린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사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하락하면서 좋지 않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근데 반도체 섹터가 내려도 올랐다는 것만 해도 이게 큰 소득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무상 증자를 준 이유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알아야지 뭔가 우리가 매매에 잘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상장된 주식 수가 작아요. 이건 굉장한 강점이죠. 나중에 이제 뭐 자본금을 늘리거나 또는 주식 수를 이제 그래서 늘어날 때 부담이 좀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강점은 사실 좀 존재합니다. 이거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작년도 실적은 안 좋았어요. 그죠? 네. 근데 금년이죠, 금년. 금년이라고 봐야 되겠네. 금년 실적 전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회사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릴게요. 네.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떤가 이걸 좀 어느 정도 감안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2024년 연초 매집주 한 종목 제가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좀 비중을 팍 실어서 주가가 몇 답을 날 종목 이런 거 여러분들 원하시잖아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제가 그 심혈을 기울여서 찾은 거예요. 네, 요거 하나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는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먼저 그 제우스 말씀드리는데 제우스가 이제 반도체 섹터 있죠. 반도체 섹터가 사실 이 왼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안 좋았어요. 되게 이제 음봉 떨어지는 종목이 많고 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많이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죠.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기술주가 급락을 하니까 그 영향은 좀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도 제우스는 멀쩡했어요. 네, 막판에 물량이 약간 나온 정도죠. 이게 분 차트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모양은 멀쩡했습니다. 뭐 무상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무상을 주기 전에 주가는 사실 그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사실 올랐죠. 근데 이때부터 무상 때문에 미리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되게 한 요 정도 지점, 그죠? 네, 요 정도 지점에서 무상을 알고 들어온 정도 세력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 미리 안 세력들이 뭐 크게 차익을 내는 그런 정도의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상 증자를 준 이유, 뭐 제가 얼핏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게 이제 크게 보는 자본 총계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 그죠? 재산인데 이 재산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근데 이익잉여금에서 요거 무상증자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많이 없으면 이건 무상도 못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익잉여금으로 있을 때는 이거는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쪽으로 이전했다. 그래서 무상증자 주식을 줬다는 것은 주주에게 이 회사의 부를 어느 정도 이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거예요. 그죠? 회사의 가치는 변함은 없죠. 여기서 빼서 여기서 넣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어도 여하튼 자본 총계는 뭐 100이면 100으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전하니까 이 그 재산을 말이죠. 주주가 또 주주 몫이 되는 거잖아요. 주주 몫이. 그죠? 회사 몫에서 주주 몫으로 되는 거니까 주주에게 좋은 거예요. 사실. 회사 가치는 변함없지만 주주가 그 주식을 받는다는 것은 주주에게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100주 갖고 있었던 거 200주 되는 거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의 부를 주주한테 좀 이전하는 효과가 알게 모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면에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사기치는 기업들 뭐 잡주 같은 경우 저가주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뭐 투기 목적으로 미리 매집했다 털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하고 이 제우스 같은 회사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그게 좀 차이가 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상증자에도 잠깐 반짝했다 내리꽂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 주식수가 작아요. 1,000만 주 정도입니다. 1033만 주. 그러니까 앞으로 뭐 증자 같은 거 하더라도 주식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뭐 1억 주가 넘어가는 상장 주식 수가 뭐 그런 종목들은 허다합니다. 제우스는 이건 양반이다. 1,000만 주 정도면은 이거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적은 좀 안 좋잖아요. 작년도 그 영업이익을 한 119억 정도 예상합니다. 재작년에 463억.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적도 나쁘고 그러니까 주주한테 보상을 좀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실적은 635억으로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무려 6배나 증가합니다. 이건 호재죠, 호재. 근데 요거는 회사에서 제시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걸 100% 믿을 수는 없어요. 뭐 이거보다는 좀 못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건 감안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2024년도 금년에는 실적이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걸 생각하시면 무상증자 물량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권리락 때도 갖고 있다가 이 기업의 주가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갈 때 그런 경우에 어떤 매도 기회를 잡으면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주봉상으로 이전 고점에 다 왔잖아요. 그죠? 요거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고점에 다 왔는데 실제로 실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고. 근데 가장 그 최근에 실적 좋았을 때 2022년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꽤 나왔고 463억. 그리고 2018년하고 22년도가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도 실적 시원찮은데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물론 내년도 실적은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니까 2022년도에 400억보다 그리고 2018년에 400억보다 이익은 폭증을 하리라고 보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어. 하지만 지금 이게 검증이 안 됐잖아요. 금년도 영업이익이 이 정도까지 가리라는 거는 검증이 안 됐어요. 되게 이거보다 훨씬 못하게 나옵니다. 되게 여러분. 요건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여기 주가까지 넘어선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좀 받을 것 같아요. 55,000원대 라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하고 좀 매매를 하는 것도 지금 필요해요.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좀 부담이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일정 부분이라도 좀 차익을 해서 또 흔들 때 나중에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회는 어떻게 잡을 건데? 뭐 제가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알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우스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통방에 들어오게 하고 문자도 실시간으로 날려주면서 정확하게 매매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막바로 계속 뚫고 가는 건 아니에요. 무상증자 기업은요, 요즘 계속 연속해서 며칠간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무상증자 폭이 아주 크면 몰라도, 큰 종목이다 하더라도 눌렀다가 나중에 가요. 소륵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륵수는 1400% 무상증자 했잖아요. 발표 때 잠깐 반짝했다가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정 부분이라도 좀 매도를 해서 현찰 만들고 그 다음에 제 사인을 좀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 좀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을 거 아니야. 평균 매수 단가도 틀리고 하니까 제우스라고 문자를 주셔요. 아니면 궁금한 점을 문자로 써서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연초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매집주 요거 한번 합시다. 여러분, 요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연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매집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작게 하는 게 아니죠.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이미 급등을 한 종목을 하는 게 아니죠. 밑에서 완전히 영그러진 성숙이 된 종목, 막 치고 나갈 직전 단계에 있는 종목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매집주죠. 네, 그래서 큰 시세를 보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바로 매집주입니다. 그런 매집주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과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실제로 다른 제약바이오주처럼 급작스럽게 증자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자금 부담이 전혀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1단계적으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일단락됐잖아요. 네, 그게 역시 성장주인 제약바이오를 연초에 급등을 시킬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은요,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에요. 절대 시총이 절대 크지 않고 주식 수가 그렇게 많다면은 부담이 가죠. 근데 주식 수도 작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볍게 한번 뜨면 움직일 수 있고 한 번 뜨면 큰 시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세 더블 정도를 일단 보고 있고요.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가격대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가격대 종목입니다. 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2,000원 내지 5,000원 선 정도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시총은 1,000억 내지 3,000억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집 주기 때문에 생바닥 종목을 우리가 해야지 이미 시세를 크게 내버린 종목을 해가지고선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1, 2개월의 조기 달성도 가능하다. 시세가 불이 붙으면 빨리 불이 붙어서 1, 2개월 내에 시세가 폭발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일단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제가 그 15분 차트 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5분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15분 차트이기 때문에 또 흔들면서 또 매집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한 번에 쭉 치고 나가면 그거 재미없어요. 네, 매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흔들흔들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되게 패턴이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에너지가 슬슬 모이고 있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어느 일정 시점에 팍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눠서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런 타임, 네, 요것은 제가 정확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1월 달에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것도 암학회건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미 축박해서 이미 이게 지나가 버릴 사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3, 4월 달 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바이오 학회건이 하나 나올 게 있어요. 네, AACR이라고 있어요. 자, 이 AACR 관련주들은요. 3, 4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1, 2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23년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이 주로 상반기에 잡혀 있어요. 상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AACR이 있었고요. JP모간이 1월 달에 있었고. 자,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상반기에는. 하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고금리나 고유가나 고환율이 완전히 일단락 됐잖아요. 내년 중반기에 결국 금리 인하는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일단 큰 제약바이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다가 상반기 제약바이오 학회, 그죠? 차기 AACR 건, 물론 이제 JP모간 헬스케어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이 매집이라는 것은 미리 매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AACR을 겨냥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이 종목의 특징은 항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독점적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거죠. 여러분 항상 어떤 종목을 볼 때 이제 독점적, 독과점, 국내 유일, 세계 유일, 네. 이런 건이 붙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번 시세내면 크게 납니다. 그래서 ZW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자, 요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서 살금살금 여러 차례 거쳐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겠고, 제가 그 매수 타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요거 여러분들 그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거기에다가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뭐 매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만 하라고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간중간 이제 매수할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끝까지 매도를 하는 시점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끝매집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 종목으로 대박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물론 100% 무료니까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대박 한번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